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뉴요커 라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양사나이의 크리스마스를 읽어드렸었는데요. 다시 댄스 정주행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장과 14장을 연속으로 읽을 예정인데요. 주인공은 뜻밖의 장소에서 키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사이에서 지독하게 혼란을 겪게 됩니다. 13장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13장 매듭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밤 9시로 나는 혼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오후 8시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잠들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돌연 잠을 깨었다. 잠과 각성의 중간적 지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에는 나는 이미 각성의 중추에 있었다. 머리의 움직임은 완전히 정상을 회복한 것처럼 느껴졌다. 회색 원숭이에게 얻어맞은 뒷머리의 아픔도 사라지고 없었다. 몸도 나른하지 않고 한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나에서 10까지 똑똑히 떠올릴 수도 있었다. 식욕도 생겼다. 라기보다는 차라리 지독하게 배가 고팠다. 그래서 나는 맨 첫날 밤에 들렀던 호텔 근처의 목로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안주 몇 개를 먹었다. 생선 구이라든지 삶은 야채라든지 게라든지 감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가게는 전과 같은 정도로 붐비고 있었고 같은 정도로 시끌시끌했다. 무슨 연기인지 냄새인지가 가게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누구나가 다 큰 소리로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매듭. 하고 나는 그런 카오스의 중심에서 스스로를 향해 물었다. 그리곤 조용히 입 밖에 내어 말해보았다. 내가 찾고 양사나이가 있는다. 나로선 그것이 어떤 일인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다. 너무나 비유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아마 그것은 비유적으로밖엔 표현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양사나이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나를 희롱하고 즐긴다는 그런 일은 아무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필시 그는 그러한 말로밖에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형태로밖엔 나에게 표시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저 양사나이의 세계를 통해서 그의 배전반을 통해서 온갖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고 그는 말했었다. 그리고 그 연결에 혼란이 생겨난 것이라고. 어째서 혼란이 생겨났는가? 내가 제대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매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혼란해 있는 것이다. 나는 술을 마시고 눈앞의 잿더리를 잠시 동안 바라보았다. 그래서 키키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꿈속에서 그녀의 존재를 느낀 것이다. 그녀가 나를 여기로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었다. 바로 그렇기에 나는 이루카 호텔로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젠 내 귀엔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메시지는 차단되어 있었다. 무전기의 플러그가 빠져버린 것처럼. 어째서 이것저것이 이다지도 막연해진 것일까? 이은매가 혼란해졌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나는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양사나이의 도움을 빌어 사물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것이다. 상황이 제 아무리 막연해 보이더라도 하나하나 견디고 참을성 있게 풀어나갈 밖에 없는 것이다. 풀어놓고 그리고 연결한다. 나는 상황을 회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어디에도 붙잡을 데가 없다. 나는 높다란 벽에 달라붙어 있다. 주위의 벽은 거울처럼 미끌미끌하기만 하다. 나는 어디에도 손을 뻗칠 수가 없다. 붙잡을 데가 없다. 나는 어리벙벙해 있다. 나는 술을 몇 병인가 마시고 계산을 치르고 밖으로 나섰다. 하늘에서 커다란 눈 조각이 서서히 흩어날리고 있었다.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눈 탓으로 거리의 음향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들렸다. 나는 취기를 시키기 위해 그 블럭을 휙 일주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나는 내 발을 바라보면서 걸었다. 안 되겠다. 나는 나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어느 쪽을 향하면 좋을지조차 알지 못한다. 녹슬어버린 것이다. 녹슬어서 굳어진 것이다. 이렇게 혼자 서 있으면 점점 나 자신이 상실되어 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다.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아무튼 어디서부터인지 시작해야 한다. 저 프런트의 여자아이는 어떨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나와 그녀 사이에는 무엇인지 마음이 상통하는 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가령 그녀와 함께 자고 싶다면 잘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서부터 어디로 갈 수 있는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내가 더 잃어버릴 뿐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로선 나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한은 헤어진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온갖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블럭을 일주하고 그리고 또다시 일주했다. 눈은 조용히 계속 내리고 있었다. 눈은 나의 코트에 떨어져 잠시 헤매고 그리고 사라져갔다. 나는 걸어가면서 머릿속을 계속 정리해 나갔다. 사람들은 하얀 입김을 밤의 어둠 속에 띄우면서 내 곁을 지나갔다. 추위 탓으로 나의 피부가 쓰라렸다. 하지만 나는 그 블럭을 시계 바늘 방향으로 계속 걸었고 계속 생각했다. 아내의 말은 마치 저주와 같이 내 머리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대로였다. 그녀의 말 그대로인 것이다. 이대로라면 나는 나에게 관련되는 누군가를 영원히 상처 입게 하고 계속 손상을 입게 하는 것이다. 아마도. 달로 돌아가요 하고 말하고 나의 여자친구는 사라져갔다. 아니, 사라져간 게 아니다. 돌아간 것이다. 그녀는 현실이라는 저 위대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키키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가 최초의 착수가 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도중에서 연기처럼 꺼져버렸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나는 눈을 감고 회답을 찾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다. 양사나이도 있지 않았고 갈매기들도 있지 않았고 회색 원숭이마저 있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텅 빈 방에 내가 혼자서 앉아있을 뿐이었다. 아무도 대답해 주지는 않았다. 그 방 안에서 나는 나이를 먹고 늙어서 메말라 지쳐 있었다. 나는 이미 춤을 추고는 있지 않았다. 그것은 서글픈 광경이었다. 역 이름을 아무리 해도 읽어낼 수가 없다. 데이터 부족으로 회답 불가능. 취소 키를 눌러주시오. 하지만 회답은 다음날 오후에 와 닿았다. 여느 때처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돌연 회색 원숭이의 일격처럼. 14장. 묘하게도 별로 그렇게 묘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날 밤 나는 12시에 침대에 들어 그대로 푹 잤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아침 8시였다. 엉터리 같은 수면 패턴이었지만 어떻든 어김없이 아침 8시에 눈을 뜨는 것이다. 일주를 하고 나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기분은 좋았다. 배도 고팠다. 그래서 또 던킨 도너츠에 가서 커피 2잔을 마시고 도너츠 2개를 먹고 그리곤 어디로 간다는 목표도 없이 거리를 어정어정 걸었다. 길은 굳게 얼어붙어 부드러운 눈이 숱한 깃털처럼 조용히 퍼부어대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끝에서 끝까지 흐리터분한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산책에 좋은 날씨라곤 도저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거리를 걷고 있으니 정신이 해방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요즘 줄곧 계속되고 있던 무겁고 답답한 압박감이 사라지고 준엄한 냉기마저도 살갗에 상쾌하기만 했다.
도대체 어쨌단 말인가 하고 나는 걸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은 아직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1시간가량 걸은 다음 호텔에 돌아오니 프런트에 예의 그 안경을 낀 여자아이가 있었다. 카운터에는 그녀 외에도 또 한 사람 프런트 담당이 있었고 그쪽 여자아이가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영업용 미소를 띄운 채 손가락에 끼운 볼펜을 무의식적으로 뱅글뱅글 돌리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 나는 무엇이든 좋으니 그녀와 이야기해보고 싶어졌다. 그것도 되도록이면 무의미한 것이 좋다. 의미를 이루지 않는 그런 싱거운 화제가 요구되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로 가서 전화가 끝나기를 참고 기다렸다. 그녀는 내 얼굴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힐끗 보았고 영업 매뉴얼 그대로의 인상이 좋은 미소는 여전했다. 무슨 용무시죠? 그녀는 전화를 마치자 나를 향해 정중히 물었다. 나는 헛기침을 했다. 실은 어젯밤 이 근처의 수영학교에서 여자아이 둘이 악어에 먹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나는 되도록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다. 글쎄요, 어떻게 된 거죠? 하고 정교한 조화 같은 영업용 미소를 띤 채 그녀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 눈을 보면 그녀가 화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뺨이 좀 불그레하고 비강이 굳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실례입니다만 손님의 무슨 착각이 아닐까요? 본 사람의 이야기로선 덩치가 볼보의 스테이션 외건만큼이나 되고 그것이 돌연 천장을 깨고 안으로 뛰어들어와선 한 입에 여자아이 둘을 냉큼 삼켜 먹어 치우곤 디저트로 야자수를 절반이나 먹고 달아났다고 하는데 그건 이젠 잡혔습니까? 만일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면 밖으로 나가는 건 죄송합니다만 하고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내 이야기를 가로막았다. 좋으시다면 손님께서 직접 경찰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는 게 차라리 확실치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니면 현관을 나가 오른쪽으로 곧장 가시면 파출소가 있으니 그쪽에서 물으셔도 좋을 거예요. 그렇군. 어디 그래 볼까? 하고 나는 말했다. 고맙소. 죄송합니다. 하고 그녀는 안경테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말했다. 방에 돌아와서 잠시 있으니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뭐예요 그거? 하고 그녀는 노여움을 누른 것 같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근무 중에는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요전번에 말했었잖아요. 근무 중에 그런 일 당하는 거 싫단 말이에요. 잘못했어. 하고 나는 정직히 사과했다. 무엇이든 좋으니 아가씨와 이야기하고 싶었어. 아가씨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 쓰잘데없는 농담이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농담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야. 그저 아가씨와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특별히 곤란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긴장한다고요. 전에도 말했었잖아요. 근무를 하는 동안엔 난 굉장히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회방 놓지 말아달라고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힐끔힐끔 보거나 하지 않겠다고. 힐끔힐끔 보지 않았어. 이야기를 걸었을 뿐이야. 그러면 이후로 더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걸지 말아줘요. 부탁이에요. 약속하지. 이야기를 걸지 않겠어. 보지도 않겠고 이야기도 걸지 않겠어. 화강암처럼 가만히 얌전하게 굴겠어. 그런데 아가씨는 오늘 밤은 한가해? 아니면 오늘은 등산교실이 있는 날이었던가? 등산교실? 하고 그녀는 말하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농담이죠 그거? 그래 농담이야. 가끔 난 그런 농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등산교실이라니 호호호. 그녀는 벽에 씌어진 글자를 읽어내듯 메마르고 평탄한 소리로 호호호 하고 다시 웃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대로 30분을 기다려보았으나 다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유머 감각은 때때로 전혀 상대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수가 있다. 나의 진지함이 때때로 전혀 상대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달리 할 일도 생각나지 않기에
다시 잠시 동안 밖을 걸어보기로 했다. 잘만 하면 무슨 일에 부닥칠지도 모른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움직이는 편이 낫다. 무엇이나 시도해보는 편이 낫다. 1시간 동안 걸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몸이 차가워졌을 뿐이었다. 아직도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12시 반에 맥도날드에 들어가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을 먹고 코카콜라도 마셨다. 그런 거 전혀 먹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마구 먹게 돼버린단 말이다. 아마 몸이 정기적으로 이것저것 음식을 요구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나 보다. 맥도날드를 나와서 다시 30분 동안 걸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눈이 더욱 심하게 내릴 뿐이었다. 나는 코트의 지퍼를 맨 위까지 끌어올리고 머플러를 코 위에서 뚫뚫 말아 감았다. 그래도 추웠다. 몹시 소변이 마려웠다. 이런 추운 날에 코카콜라 같은 걸 마시니까 그렇다. 어디 화장실이 있을 법한 곳은 없을까 하고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거리의 맞은편에 영화관이 보였다. 몹시 초라해 보이는 영화관이었지만 아마 화장실 정도는 있겠지.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면서 몸을 녹인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어차피 여가가 너무 많아서 주체하지 못하는 판이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간판을 보았다. 국산 영화 2편 동시 상영으로 그중 한 편이 짝사랑이었다. 내 동급생이 출연하고 있는 영화다. 맙소사 하고 나는 생각했다. 꽤나 참았던 소변을 시원하게 마치고 나서 나는 매점에서 뜨거운 커피를 사서 그걸 들고 안에 들어가 영화를 보았다. 예상한 대로 엉성했지만 장내는 따스했다. 나는 좌석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았다. 짝사랑은 시작되어 벌써 30분이 지나 있었지만 처음에 30분을 보지 않고서도 줄거리는 짐작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상상한 대로의 줄거리였기 때문이다. 나의 동급생은 다리가 길고 근사하게 생긴 생물 선생이었다. 주인공인 여자아이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신할 만큼 동경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검도부의 남자가 있었다. 아주 초보자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엉터리 배우였다. 이런 영화라면 나라도 만들 수 있다. 단 나의 동급생 고혼다 료이치라는 게 그의 본명이었는데 물론 제법 훌륭한 예명을 가지고 있었다. 고혼다 료이치라는 건 유감이지만 여자아이들이 공감을 품을 만한 이름은 아닌 것이다. 그는 언제나 아주 약간은 복잡한 성격의 역을 맡고 있었다. 그는 잘생기고 인상이 좋을 뿐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 학생운동에 관련되어 어쩌고 저쩌고 했다든지 애인을 임신시킨 채 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퍽도 진부한 상처였는데 그런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편이었다. 때때로 그러한 회상이 원숭이가 점토를 벽에 던지는 것처럼 엉성하게 삽입되곤 했다. 야스다 강당의 공방전에 실사 필름이 끼어들기도 했다. 나는 그만 의미 없다 하고 작은 소리로 외쳐볼까 하고도 생각했지만 너무 싱거운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고혼다는 그러한 상처를 입은 역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것도 꽤나 열성적으로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화 자체가 형편이 없었고 감독에게는 재능의 흔적 같은 것도 없었다. 대사의 절반은 부끄러울 만큼 치졸한 것이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무의미한 장면이 지루하게 계속되기도 했다. 여자아이의 얼굴이 줄곧 의미도 없이 클로즈업 되곤 했다. 그러니 그가 제 아무리 한껏 연기를 해도 주위로부터 들떠 보일 수밖에. 나는 그에 대해 차츰 가엾다는 느낌이 들었다. 보고 있으면 애처로운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는 어느 의미에선 예전부터 줄곧 이런 종류의 애처로운 인생을 살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 군데 배드신이 있었다. 고혼다가 일요일 아침에 자기 아파트 방에서 여자와 함께 자고 있는 장면에 주인공인 여자아이가 손수 만든 쿠키인지 뭔지를 들고 찾아오는 장면이다. 정말 내가 상상한 것과 꼭 같지 않은가. 고혼다는 내가 예상한 대로 침대 속에서도 상냥하고 친절했다. 아주 느낌이 좋은 섹스.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날 법한 겨드랑이 및 섹시하게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는 발가벗은 여자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다. 카메라가 휙 돌아가듯 이동하면서 그 여자의 얼굴을 비춘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것은 키키였다. 좌석 위에서 내 몸은 얼어붙었다. 뒤편에서 대굴대굴대굴 하는 병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키키다. 저 복도의 어둠 속에서 보았던 이미지 그대로다. 진짜로 키키가 고혼다와 자고 있는 것이다. 연결돼 있다 하고 나는 느꼈다. 키키가 나오는 장면은 거기뿐이었다. 그녀는 그 일요일 아침에 고혼다와 함께 잔다. 그것뿐. 고혼다는 토요일 밤에 어딘가에서 술에 취해서 그녀를 길거리에서 만나 자기 아파트로 데리고 온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한번 그녀를 안는다. 거기에 제자인 주인공 여자아이가 찾아온다. 일이 안 되려고 문의 열쇠 잠그는 걸 잊었다. 그런 장면이다. 키키의 대사는 또 한마디뿐. 뭐래요? 하고 말할 뿐. 주인공 여자아이가 쇼크를 받고 달려나가 버린 다음에 고혼다가 망연자실해 있는데 키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형편없는 대사였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말하는 유일한 대사였다. 뭐래요? 그 목소리가 정말 키키의 목소리인지 어떤지는 나로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나는 그토록 정확하게 키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었고 게다가 영화관의 스피커의 음향도 형편이 없었다. 하지만 키키의 몸에 대해선 기억이 있었다. 등의 형상이나 목줄기나 미끈한 젖가슴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바 그대로의 키키였다. 나는 몸을 굳게 경직시킨 채 스크린 속에 키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장면은 시간으로 5분이나 6분, 아마 그 정도였던가 싶다. 그녀는 고혼다의 포옹을 받고 애무를 받고 기분이 좋은 듯 눈을 감고 입술을 희미하게 떨고 있었다. 조그맣게 한숨도 쉬었다. 그것이 연기인지 어떤지 나로선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아마 연기일 테지. 이건 어디까지나 영화이니까. 하지만 나로선 키키가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매우 혼란해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가령 그것이 연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녀는 정말 고혼다의 포옹을 받고 도취해 있다는 것이 되며 가령 연기였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의 그녀의 존재 의식이 혼란해지게 된다. 그렇다. 그녀는 연기를 하거나 해선 안 되는 것이다. 어떻든 나는 그 영화에 대해 몹시 질투를 했다. 수영학교, 그리고 영화. 나는 여러 가지 것에 질투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건 좋은 징후일까? 그런 다음에 주인공인 여자아이가 문을 연다. 그리고 그녀는 두 남녀가 알몸으로 서로 껴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숨을 삼킨다. 눈을 감는다. 그리곤 달려나가 버린다. 고혼다가 망연자실해한다. 키키가 말한다. 뭐래요? 망연자실해 있는 고혼다 얼굴에 클로즈업, 페이드 아웃. 그저 그것뿐. 키키는 다시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나는 줄거리 따위는 생각지 않고 다만 물끄러미 주의 깊게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저 그때뿐.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혼다와 어디선가 서로 알게 되어 그와 함께 자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한 신에 입회하고 그리고 사라져간다. 그러한 배역인 셈이다. 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득 나타났다가 입회했다가 사라져간다. 영화가 끝나고 장내에 조명이 들어왔다. 음악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몸을 경직시킨 채 물끄러미 허연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건 현실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영화가 끝나고 나니 그것은 전혀 현실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째서 키키가 영화에 나오는가? 그것도 고혼다와 함께. 우습다. 나는 필시 어딘가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이 틀림없다. 회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어딘가에서 상상력과 현실이 교차하여 혼란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밖엔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나는 영화관을 나와서 한동안 그 주위를 걸어 다녔다. 그리고 줄곧 키키 생각을 하고 있었다. 뭐래요? 하고 그녀는 나의 귀 밑에서 속삭여대고 있었다. 뭐라는 건가? 하지만 그건 키키였다. 틀림없이 그랬다. 나의 포옹을 받을 때에도 그녀는 그런 얼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입술을 떨고 그런 식으로 한숨을 쉬었던 것이다. 그건 연기 같은 건 아니다. 정말 그런 것이다. 하지만 영화란 말이야, 그건. 나로선 알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건 단순한 환상이었단 말인가? 1시간 반 후에 나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짝사랑을 보았다. 일요일 아침 고혼다는 여자를 껴안고 있었다. 여자의 등이 보였다. 카메라가 돌아간다. 여자의 얼굴이 보인다. 키키였다. 틀림없다. 주인공인 여자아이가 들어온다. 숨을 삼킨다. 눈을 감는다. 달려나가 버린다. 고혼다는 망연자실해한다. 키키가 말한다. 뭐래요? 페이드 아웃. 꼭 같은 것의 되풀이였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자 나로선 그것이 전혀 믿겨지지가 않았다. 무슨 착각일 것이라고 느꼈다. 어째서 키키가 고혼다와 잔단 말인가? 다음날 나는 다시 한번 영화관에 가보았다. 나는 가만히 그 장면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굉장히 초조해하면서. 가까스로 그 장면이 되었다. 일요일 아침 고혼다는 여자를 껴안고 있었다. 여자의 등이 보였다. 카메라가 돌아간다. 여자의 얼굴이 보인다. 키키다. 틀림없다. 주인공인 여자아이가 들어온다. 숨을 삼킨다. 눈을 감는다. 달려나가 버린다. 고혼다는 망연자실해한다. 키키가 말한다. 뭐래요? 나는 어둠 속에서 한숨을 쉬었다. 오케이, 이건 현실이다. 틀림이 없다. 연결되어 있다.